요즘 이런 순간 한 번쯤 있지 않으셨나요?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자식 이름이 떠 있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가 갑자기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대폰을 내려놓은 순간 말이에요. 괜히 바쁠 때 전화한 건 아닐까? 받으면서 귀찮아하면 어떡하지? 또 나중에 연락할게 하면 그 서운함을 나 혼자 껴안게 되잖아. 이런 생각들이 먼저 올라오니까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조심스러워지죠. 예전엔 이런 고민 없었잖아요. 전화하면 반가운 목소리로 엄마, 아빠 하고 받아주고 무슨 얘기든 술술 털어놓던 그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먼저 연락하는 일이 이상하게 망설여지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울리는 메시지 하나. 엄마, 아빠, 지금 좀 바빠. 이따 연락할게. 말은 짧은데 그 한 줄이 괜히 마음을 스르르 식혀버립니다. 아, 지금은 내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구나. 그런 느낌이 살짝 지나가는 순간.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사이가 언제 이렇게 달라졌지?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달라짐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 거리가 정말 멀어진 건지, 아니면 세월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준 다른 형태의 사랑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내 마음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식이 커간다는 건요. 부모가 중심이던 세계에서 아이 자신이 중심이 되는 세계로 옮겨가는 과정이에요. 어릴 땐 모든 게 부모였죠. 엄마, 아빠가 기준이었고, 몰라도 엄마한테 물어보면 해결됐고, 아빠가 옆에 있으면 든든해서 뭐든 할 수 있었던 시절. 그런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 중심은 이제 자기 자신으로 옮겨갑니다. 그게 자연스러워요. 세상 모든 부모가 겪는 흐름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자연스러운 변화가 부모 마음에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락이 줄고, 대화가 짧아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예전에는 부지런히 부모에게 말하던 것들이 이제는 적당히 걸러져서 들어오는 느낌. 그럴 때 부모 마음 속에는 정말 다양한 감정이 피어오릅니다. 왜 나한테는 예전처럼 얘기 안 하지? 내가 무거운 존재가 된 걸까?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나 없이도 잘 지내는 건 좋지만 그래도 조금 섭섭한데. 이 마음들 다 너무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아이의 말이 줄어드는 건 부모를 덜 사랑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를 너무 사랑해서 부모가 걱정할까봐, 부담 가질까봐 마음속에서 필터를 하나 더 얻는 거예요. 이건 말하면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이건 굳이 말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혼자 해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쌓이면서 아이의 표현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거리처럼 느끼고 자식은 오히려 배려라고 느껴요. 참 아이러니하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게요. 하지만 이건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은 그대로 있고 변한 건 사랑이 표현되는 자리뿐이라는 것. 아이 마음속에서 부모의 자리는 예전처럼 앞자리에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게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더 깊이 내려앉은 겁니다. 바로 이게 지금 우리가 겪는 거리감의 진짜 정체예요. 자식이 성장하면서 부모의 역할은 계속 바뀝니다. 어릴 땐 눈앞에서 돌봐주는 역할, 사춘기 땐 옆에서 지켜봐주는 역할, 성인이 되면 멀리서 응원해주는 역할, 부모가 손을 놓았다고 느끼는 시기가 오지만 사실은 손을 놓는 게 아니라 손을 놓아도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부모는 잃어버린 게 아니라 다른 역할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부모에게는 잃어버린 느낌으로 다가와요. 왜냐하면 사랑의 방식이 바뀌기 때문이죠.
예전엔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잡아주는 사랑이었다면 지금은 바람처럼 가만히 옆에 있어주는 놓아주는 사랑이 돼요. 부모의 사랑은 붙잡을 때만 사랑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애가 클수록 부모는 사랑의 모양을 바꿔가며 또 한 번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 느끼는 건 약해진 게 아니고 기운 빠진 것도 아니고 부모로서 부족한 게 아니라 그저 사랑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생기는 마음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서운함도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기대도 없어요. 그리움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느끼는 마음들은 전부 당신이 여전히 부모라는 가장 큰 사랑을 품고 있다는 증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요, 강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어릴 때는 부모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그 손을 살짝 놓고 자기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건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원래 그렇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흐름이 부모에게는 갑자기 차가운 바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연락이 줄고, 말이 줄고, 가끔은 답장 하나 기다리는 게 유난히 길고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때 부모 마음속에서는 이런 말들이 떠오릅니다.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해졌지?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긴 건가? 내가 신경 쓰이면 싫어할까봐 더 말도 못하겠네. 이 마음들이 조용히, 그러나 깊게 가슴 어딘가를 건드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아이들이 부모에게 많이 느끼는 건 거절도 아니고 무심함도 아니라는 사실 아세요? 바로 미안함이에요. 부모님을 챙겨야 하는데 바빠서 못했네. 전화 오면 받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안 되네. 짧게라도 답장하고 싶은데 말 붙일 여유가 없네. 자식의 마음 속에서는 이렇게 미안함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안함이 부모에게는 무심함으로 전달될 때가 많아요. 이게 바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가장 슬프고도 묘한 부분이에요. 성인이 된 자식은 부모를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어릴 땐 무슨 일이든 바로 말했죠. 넘어지면 무릎 보여주고, 속상하면 울면서 엄마 품으로 달려가고. 그런데 어른이 되면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 말을 하면 부모님이 걱정하시겠지. 내 힘듦까지 떠안게 하고 싶진 않은데 내가 알아서 해결하는 게 맞지. 그래서 말이 줄어들고 연락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요. 부모는 이걸 거리감으로 느끼지만 자식은 배려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 차이가 부모와 자식 사이를 가장 조용하게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하지만 그 본질을 알면 상처는 훨씬 덜 아픕니다. 자식은 부모를 부담스럽게 여겨서 말이 줄어든 게 아니고 부모의 마음을 지켜주고 싶어서 혼자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부모가 준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부모는 참 많은 감정을 함께 느낍니다. 서운함, 허전함, 자책, 걱정, 그리고 말로 표현 못하는 묘한 그리움. 이 감정들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뭘 잘못했나? 무슨 말을 그렇게 했나? 내가 예전처럼 필요하지 않은가 보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이 드는 건 당신이 나약해서도 아니고 부족해서도 아니고 사랑을 잘못해서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느끼는 너무나 인간적인 감정이에요. 사랑이 깊었기 때문에 감정도 깊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얕으면 서운함도 얇아요. 하지만 깊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감정들이 더 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자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이 아이를 여전히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식의 사랑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해져요. 어릴 때는 엄마 사랑해, 아빠 최고 하면서 큰 소리로 표현했지만 성인이 되면 마음속에 고이 담아두는 방식으로 사랑이 바뀝니다. 눈에 잘 안 보이는 사랑, 티 나지 않는 사랑, 하지만 마음 깊숙이 오래 남는 사랑. 바로 그런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느끼는 거리감은 사랑이 줄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더 깊어져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이걸 알면 부모 마음에 퍼지던 그 공기가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 마음속에는 이런 고민도 생겨요. 혹시 내가 아이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내 전화나 메시지가 부담이 되진 않을까? 내가 뭔가 더 바라면 안 되는 건가? 이 마음은 참 조심스럽고 또 참 슬픈 마음이기도 해요.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말을 아끼느라 마음을 숨길 필요도 없어요. 부모라는 존재는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무슨 문제 해결사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저 마음의 기둥처럼 느껴요. 기대지 않아도 기댈 수 있는 존재. 부탁하지 않아도 의지가 되는 존재. 그게 바로 부모예요. 그러니까 내가 짐이 될까봐 하고 스스로를 너무 작게 만들지 않으셔도 돼요. 당신은 그냥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아이 삶의 힘이 되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예전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의 모습을 잘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돼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의존하던 관계는 부담스럽고 부드럽게 연결된 관계가 편안해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부담부터 느끼지만 넉넉하게 기다려주면 자연스럽게 다시 다가옵니다. 부모가 한 걸음 물러서면 자식은 한 걸음 다가오고 부모가 마음을 풀면 자식도 마음을 열어요. 가까움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흐름을 인정할 때 생겨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달라졌다고 해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는 방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는 늘 아이를 먼저 생각하죠. 하지만 이제는 내 마음도 지켜야 하는 시기가 왔다는 거. 그걸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건강해야 자식과의 관계도 더 부드러워지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실천 조언들은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해져요라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바쁘게 사는 요즘 아이들에게는 긴 말은 부담이 되고 조언은 때로는 부담스러운 무게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짧은 말은 달라요. 부담이 없고 부담이 없으니까 자주 떠올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내 생각이 났다. 건강하게만 지내라. 그거면 됐다. 엄마 아빠는 늘 내 편이야. 이런 말은 아이 마음속에서 따뜻한 흔적을 남겨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도 말을 너무 길게 하다가 마음이 상하는 일 없이 편안하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짧은 말은 부담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모의 사랑만큼 무거워지기 쉬운 것도 없거든요. 그 무게를 줄여주는 게 바로 짧은 말이에요. 연락이 늦어지면 부모는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무슨 일 있는 건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오지? 혹시 나한테 소홀해진 건 아닐까? 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아, 지금 저 아이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기다림은 불안이 아니라 응원이 됩니다. 걱정은 날카로운 숨이지만 응원은 따뜻한 숨이에요. 부모가 기다리면서 내는 그 따뜻한 숨은 아이에게 분명히 닿습니다. 직접 표현하지 않아도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부모가 여유 있게 기다릴수록 자식은 더 자주, 더 자연스럽게 연락합니다. 부담이 없으니까요. 부모의 걱정은 평생이에요. 하지만 걱정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부모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그러니 걱정의 자리에 믿음을 살짝 올려놓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 아이는 스스로 살아갈 힘이 있다. 내가 준 사랑이 이 아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는 아이다. 이 믿음은 자식에게 전해지는 가장 큰 응원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믿기 시작하면 자식도 그 믿음에 맞춰 더 성숙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부모의 걱정은 아이를 불안하게 만들고 부모의 믿음은 아이에게 용기를 줍니다. 이건 정말이에요. 부모의 하루가 비어 있으면 자식에 대한 생각이 너무 커져요. 그럼 자식도 부담을 느끼고 관계가 조금씩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위해서도 관계를 위해서도 내 하루를 부드럽게 채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크게 거창할 필요 없어요. 따뜻한 차를 천천히 마시는 시간, 햇살 비치는 길을 걷는 산책, 좋아하는 음악을 작은 볼륨으로 듣기, 간단한 취미 하나 다시 시작해보기, 오래 안 보던 친구에게 안부 건네기, 책 한 페이지 천천히 읽기, 창가에 앉아 하늘 한번 올려다보기. 이 작은 순간들이 부모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부모의 마음이 편안해질수록 자식은 부모에게 더 가볍게 다가옵니다. 의무가 아니라 마음으로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관계를 풀어주는데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부탁은 줄이고, 기쁨은 나누고, 서운함은 가볍게 넘기기. 부탁이 많아지면 아이들은 부담을 느낍니다. 조금 있다가 다음에 해줄게. 이런 말이 늘어나면서 서로 어색해지거나 불편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기쁜 일을 나누는 건 관계를 건강하게 회복시켜줘요. 오늘 산책하면서 예쁜 꽃을 봤어. 오늘 밥이 왜 이렇게 맛있던지. 요즘은 아침 공기가 참 좋더라. 이런 가벼운 행복을 나누면 아이들도 마음 편하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서운한 일이 생기면 그걸 너무 크게 가져가지 않는 연습도 필요해요. 바쁘겠지 뭐. 괜찮아. 나도 할 일 하다 보면 연락 늦을 때 있지. 이렇게 서운함을 가볍게 넘기면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면 마음속에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스며들어요. 그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랑했던 만큼 빈자리가 커졌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에요. 외로움은 부끄러운 감정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사랑이 머물렀던 자리의 흔적이에요. 외로움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요즘은 내 목소리가 좀 듣고 싶더라. 바쁜 거 알지만 가끔은 얼굴 보고 싶네. 이런 말은 부담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정직하게 나누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아이들도 부모가 자기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말하면 오히려 더 편해져요. 부모가 외로움을 표현했다고 해서 자식이 부담으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모와 자식이 사람 대 사람으로 따뜻하게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부모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존재가 이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 아이 인생에서 난 이제 뒷전인 것 같아. 내가 없어도 잘 살겠지. 하지만 이건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멀리 있어도, 연락이 뜸해도, 표현이 줄어들어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집이에요. 어디 멀리 떠나 있어도 돌아갈 곳이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존재. 힘든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기댈 수 있는 존재. 아무 말 없이도 내 편이라고 느껴지는 존재. 이건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지금도 당신이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었던 사랑, 화내고 미안해했던 순간들까지 포함해 지금의 아이를 만든 건 바로 당신이에요.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사실은 그 아이에게 삶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었고 아이의 심장 깊이 새겨졌습니다. 부모의 사랑은요, 표현되든 안 되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게 진실입니다. 이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생긴 이 거리감의 정체가 조금은 보이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멀어진 것처럼 느껴졌던 그 마음의 간격이 사실은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세월이 자연스럽게 역할을 바꿔놓은 결과라는 것. 아이들은 자라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내야 하고 부모는 그 삶을 멀리서 응원하는 자리로 옮겨갑니다. 이건 잘못된 흐름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에요. 어릴 때 가까웠던 둘의 거리가 지금은 조금 멀어 보이지만 그건 사라진 게 아니라 형태가 달라진 겁니다. 가까움은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마음의 깊이는 더 깊어졌어요. 표현은 줄었지만 생각하는 순간은 훨씬 잦아졌고요. 그래서 결론은 참 단순합니다. 우리가 멀어진 게 아니라 세월이 우리를 다른 자리에 놓아준 것뿐이다. 이 문장 하나만 마음속에 자리 잡아도 부모 마음이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꼭 붙어 있어야만 사랑이 유지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랑은 붙어 있을 때보다 조금 떨어져 있을 때 더 단단해지고 조용한 사랑일수록 오래가요.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딱 그래요. 나이가 들면서 부모는 말을 줄이고 자식은 표현이 조용해지고 대화는 짧아지고 만나는 시간도 줄어들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사랑은 깊어져요. 왜냐하면 어릴 적에 쌓아놓은 사랑이 자식의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준 사랑은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아요. 티가 안 날 뿐이지. 그 사랑은 자식의 삶을 계속 지탱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사라진 자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장 깊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놓아주면 진짜 애가 더 잘 올까요? 정답은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식을 너무 꽉 잡고 있으면 자식도 숨이 막히고 부모 마음도 더 지쳐요. 하지만 부모가 한 발 물러서서 저 아이도 자기 길을 걸어가는 중이겠지.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자식은 오히려 더 자주 부모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엄마, 아빠, 요즘은 부모님이 나한테 부담을 덜 주셔서 오히려 더 편해졌어. 이 얘기 실제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 부모가 마음을 내려놓으면 자식은 마음을 열어요. 부모가 기다리지 않으려고 하면 자식은 알아서 다가옵니다. 부모가 넌 너대로 살아도 되라고 말하는 순간 자식은 그 말이 나한테 가장 큰 힘이었어라고 느끼죠. 이게 바로 부모가 놓아줄 때 생기는 조용한 기적입니다. 부모는 평생 자식을 챙기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건 늘 뒤로 미루죠. 그런데 인생 후반부에 들어오면 부모의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건 내 삶의 균형을 되찾는 거예요. 사소한 행복부터 다시 시작해도 돼요. 아침 햇살 보며 커피 한 잔 마시기.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틀어놓고 천천히 집안일 하기. 편안한 산책길 하나 정해놓고 자주 걷기. 예전에 좋아했지만 잊고 지냈던 취미 다시 꺼내보기. 사진첩 뒤적이며 지나온 삶 칭찬해주기. 이런 작은 시간들이 모여 부모 마음에 따뜻한 숨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이 편안해지면 자식도 부모에게 더 자연스럽게 다가와요. 부모 마음이 안정되면 자식은 그걸 느낍니다. 멀리 있어도 느껴요. 아, 부모님이 요즘 행복하신가 보네. 이런 느낌이 전해지면 부담이 사라지고 대화도 자연스러워져요.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편안함이에요. 부담 없는 관계. 서운함을 오래 끌지 않는 관계. 바라는 말을 줄이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관계. 세월이 흘러도 오래오래 지속됩니다. 그런 관계가 부모가 편안해야 자식이 편안합니다. 자식이 편안해야 부모도 편안하죠. 결국 관계는 가까움이 아니라 편안함에서 자라요.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준 사랑은 그 아이 안에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얼마나 바쁘든 상관없이 그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해준 말 하나, 밥 한 끼, 걱정 어린 눈빛, 토닥여주던 손길, 이 모든 것들이 자식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부모가 어떤 순간에 내가 잘한 게 없는데 하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아이들은 부모가 해준 작은 것들로 삶을 버티고 있어요. 부모의 사랑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부족했던 순간까지도 아이에게는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부모라는 역할은 평생 시험 문제를 푸는 것 같아요. 정답도 없고, 기준도 없고, 가끔은 내가 너무 부족해 보이고,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잘해왔다. 실수도 했고, 어떤 말은 더 부드럽게 했어야 했고, 어떤 날은 너무 화가 나서 상처도 줬겠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당신은 아이를 사랑했고, 아이도 그 사랑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이제는 당신 마음도 안아줄 시간이 온 거예요. 대본의 처음과 끝을 연결하는 문장을 마지막에 다시 선물처럼 드립니다. 우리가 멀어진 게 아니라 세월이 우리를 다른 자리에 놓아준 것뿐이다. 이 문장이 오늘 당신 마음의 작은 평안이 되길 바랍니다. 내일을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의 삶을 비추는 따뜻한 등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